내가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술버릇. 김영찬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 술버릇은 너무 부끄럽다. 함께 마시고. 술버릇 술을 먹고 고면은 그 다음 날 집사람이 당신 신발이 어디 갔냐는 거야. 신발을 그래. 근데 나도 신발을 찾아보니까 웃겨. 내가 어제 분명히 이런 신발을 양복에 신고 나갔는데 달라. 그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맨발로 들어온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머. 진짜?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나 모르겠다고 정말.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 그래서 차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거를 한 달 후에 알았어요. 그 왜 내가 신발이 또 그런지를. 술 무척만, 저 맥주만 마시면 심하게 취해요. 맥주만 마시면 꼭 탈이 생기는데 뭐 택시를 타고 이제 사람들 다 헤어지고 가는데 내리는데 집 근처 왔을 때 이제 기사분이 이제 저를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내리시라는 거야, 아나운서님. 그래서 내리고 이렇게 가는데 구두를 주더라고요. 신발을 신으시래. 그래서 막 정신이 없는데 왜 신발을 이분이 신겨주나? 막 취해갖고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택시를 탈 때 신발을 벗고 타더라고. 아니 그냥 바닥에 놓고.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방에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신발이 없어진 게 그 택시를 타면서 구두를 벗고 그냥 돌에 벗어놓고 택시를 타서 막 이렇게 가버린 거. 그래서 가끔 도로에 신발 있는 게 내 신발이라. 그러네. 그 김경찬 씨 신발이에요? 그거. 어쩐지 새 신발이더라. 나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어. 신발이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제 남편은 전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술을 마셨을 때 행복과 그 희열과 짜릿짜릿함을 제가 전혀 줄 수가 없고 서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마시고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그랬는데 어느 한 밤 새벽 2시? 3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 절대 전화 안 걸어요. 근데 강남병원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실려가서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 정진모 씨 가족이냐고. 예. 그랬더니 응급실에 오셨다가 지금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망을 왜 가? 우리 남편이 술을 먹고 이렇게 집에 오다가 넘어졌어. 넘어져 쓰러진 걸 보고 누군가 119 불러서 우리 남편이 응급실 실려간 거예요. 멀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때 이빨이 앞니가 2개가 부러져서 영구처럼 되신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사실 해줄 일이 없어요. 치과도 아니고 거기 있어갖고. 근데 의식을 차린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쪽팔리고 그러니까 그럼 계산이나 하고 나오지. 그냥 나.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찾으러 가야죠. 돈도 계산하고 해갖고 막 지금 누워 있다가 다시 옷 챙겨 입고 막 나갔더니 우리 집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입에 피를 좀 흘리고. 일 없어요. 일은 없고. 다른 분들은 아니, 아유, 말씀 끝도 중에 없이 나오네. 술 마신 사람은 절대 안 넘어져요. 아스팔트가 올라오지. 덤빈 거구나. 전봇대가 달겨들고.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똑같은 얘기를. 근데 이게 약간 술이라는 게 먹으면 뭔가 조금 술 먹고 좀 풀어져 있고 싶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늘 대화의 수단으로 이제 술을 많이 먹긴 하는데 술 먹으면 와이프한테 늘 평소에 하고 싶었던 나의 아이디어를 막 얘기를 해요. 아이디어를. 그만 얘기하래. 개그 아이디어를. 개그 아이디어. 그렇지. 사업 아이디어, 개그 아이디어. 개그 아이디어, 사업 아이디어, 개그면 뭐 여보 이거 어때? 이거 재밌지? 여보 이거 어때? 근데 꼭 술을 먹었을 때 얘기하면 와이프는 늘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나도 그래. 재미없어. 이건 하지 마.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어느 순간 원래 저는 술 주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와이프한테 얘기해도 별 이득이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해요. 걔한테 얘기를 해요. 태풍이한테? 태풍이한테? 태풍이한테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지한테는 개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잘 이해해주고 들어줘? 예. 태풍이는 한 번도 재미없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재밌다고 얘기한 적도 없잖아. 아니요, 이거 어때? 재밌어? 이러면 늘 고개를 끄덕이죠. 꼬리 흔들고. 그래서 저는 술 취하거나 집에 가면
밖에서는 주사가 없는데 집에 가면은 늘 태풍이랑 얘기하는구나.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이거 어때 타임을 가지는구나. 이거 어때 타임. 코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확실히 술은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술은 문제가 없나? 술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술 먹은 인간이 문제지. 아니요. 술 자체는 좋아요. 그 인간도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데는 기준이 있거든요. 어떻게 마셔야 되냐면 주무량 불금란이에요. 그러니까 술의 무량이에요. 내가 무한대로 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실 수 있어도 난에 이르진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네. 그러니까 어떤 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남편분 사례도 있고 그 신발을 첫째 그쵸. 신발을 벗고 간 것도 아니거든요. 난 거기까지 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술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술을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갈량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술을 많이 먹이는 거예요. 아까 똑같네. 맞아요. 그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술이에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부싸움의 문제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연애할 때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랑 술을 마시면 돼요. 근데 워낙에 술에 관대해지면서 연애 때는 그러고 넘어가 버리고. 그게 내 욕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술로 사람 관계가 많이 좋아져요. 술은 정말 필요하고 사람도 가깝게 하는데 술을 과격해지는 게 문제예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과격해지고 눈빛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 네, 약간 폭력적으로 될 수도 있고 항상 술을 마시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관계를 끊어야 돼요. 저는 그렇지. 집사람이 예전에 술을 마시니까 그럼 처음엔 분위기가 좋죠. 같이 얘기도 마시니까. 하고 이렇게 마시니까 좋고 또 부부간에 술 마시면 좋다. 근데 이게 이제 몇 잔 마시다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근데 왜 또 술 마시다 또 우리 엄마 얘기를 또 꺼내고 그래? 아니 내가 엄마 꺼내기 뭐 나쁘게 나가가지고 신발 벗고 다시 차 타고. 술 먹으면 안 돼. 나가서 신발 벗어. 예. 아니 허나 마담님은 남편이 술버릇 없나요? 아, 근데 저희 남편은 진짜 착하거든요. 술을 좋아해요. 근데 진짜 착해요. 그래서 술을 먹어서 뭐 버릇이라기보다는 뭐 좀 특징이 있다면 느려져요. 근데 그게 느려지는 게 뭐 말이 느려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말도 느려지는데 행동도 느려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느 정도? 아, 정말 취하면 아무렴. 아, 진짜로. 나무늘보처럼? 나무늘보처럼. 그래서 이걸 먹다가도 이게 흘러요. 어머 이게 못 맞추는구나. 신기하다. 막 그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 일어날 때도 되게 진짜 설마. 진짜 이렇게 걸어요. 아니 그 아가씨가 취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야, 그게 주사구나. 그게 주사예요. 느려지는 게. 예. 그건 좀 귀여운데? 근데 두 가지 주사 중에는 과한 것보다는 저게 더 훨씬 낫다. 근데 제 입장에선 제가 집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오면은 저도 짜증 나잖아요. 저는 안 먹은 상태니까. 그치. 그 빨리 들어가서 빨리 씻고 빨리 옷 벗고 빨리 자야 되는데 그게 2배가 걸리잖아요. 옷 벗는 것도 두 배고. 네, 2배가 걸려요. 귀여운데 답답하겠네. 그래도? 남의 남편이니까 귀여운 거예요. 아 싸움 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자식아. 어느 세월에. 백가 씨는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겨울인데 겨울이어서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잠을 자는데 전화가 울리는데 제가 겨울이었잖아요. 제가 엄청 두꺼운 코트에 부츠에 목도리까지 다 하고 침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려서 이렇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뭐야, 내가 왜 옷을 다 입고 침대에 누워있지? 했더니 형 기억 안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일단 전화 끊어봐 하고 이제 무서운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 나 저렇게 물어보는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 필름이 끊겼구나.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큰일 나잖아요. 어쨌든 연예인인데. 맞아. 근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홍대에서 클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주말이었으니까 가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클럽의 피크 시간이 2시부터 4시가 이제 완전 피크 시간이에요. 근데 그 전날 내가 그날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를 하고 야, 2차로 우리 클럽 가자. 자랑하고 싶어갖고.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야 축하한다 잘 되네 이러고 네, 거기보다 더 마신 거예요. 클럽 잘 되니까. 그래 먹고 이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취하면 제가 원래 자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버텼단 말이에요. 집에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버티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집에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DJ 부스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젊은 친구들이 20대 초반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왜? 이 새벽에. 아니 클럽 사장이. 그러니까 이미 저는 취한 거죠. 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얘네들은 왜 여기서 이 시간에 여기서 춤을 추고 있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클럽이 래퍼들 공연을 많이 해서 마이크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DJ 부스 올라갔어요. 그 DJ 사람 막 춤추고 있는데 제가 DJ를 밀어버리고 그 음악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야, 이 정신 나간 녀석들아. 지금 시간이 몇 시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너희 지금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어. 나가! 아 진짜로. 형아 너 미쳤어. 네가 왜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를 한 거예요. 약간 퍼포먼스줄 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박수 그랬대요. 웃기는 줄 알고. 근데 말이. 박수 쳐? 하나가! 박수 쳐? 하나가! 여기 내 클럽이야. 너희들 부모님 지금 걱정한다고. 그래서 제가 끌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네, 팀원들이 다 저를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를 집에다 던져놨구나. 네, 눕혀놓은 건데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가게를 못 나가겠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갖고 한동안 있다 그때 정말로 한 6개월 동안 술 안 먹었어요. 뭐 술 자체를 아예 안 된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술을 어디에서 누구랑 먹느냐 그 범위에 따라서 뭐 허용을 할 수 있다. 난 여기서 여기까지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아, 지금 이제 저희가 아는 그 약간의 그 느낌으로는 정말 허용 범위가 좁았을 것 같긴 하지만 포스가. 포스만으로 보면 빼꼼 차이정 마담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자, 우리 백가 씨의 어머님. 차이정 마담님.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주사를 부려. 이게 누구? 저는 술을 진짜 한 잔도 마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술 예술이고 우리 집 애들도 술을 마시더라고. 근데 우리 남편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술 자리를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만 나가고 이러느니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데리고 와 그랬더니 내가 데리고 와야지 수학여행단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는 안 했어. 이건 수학여행단을 데리고 오라고. 정말이에요. 여기 산증인이 백가가 있어. 아, 진짜? 이 사람들은 회사도 안 가는지 점심시간 밥도 우리 집으로 튀어와. 쌀이 20kg가 아니라 80kg 가만히가 열흘이에요. 그래서 계속 오는 거야? 그 사람들 계속 오는 거야? 살다시피 나중에는 애들도 오고 우리도 와.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좋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 집 저 집에서 오는 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 친구들, 내 후배들, 아는 지인들 그냥 모여라 마셔라 부셔라가 이제 된 거야. 누구랄라 해서 대접하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술 취하면 이것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갖고 한 말도 하고 울어 제끼고 벗고 싸울라 들고 근데 한 번은 한 사람은 진짜 벗더라. 우리 남편 친구인데 술에 챘나 봐.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도 거실에서 대글대글 굴르면서 자면서. 어떡해. 근데 그 사람은 술에 취해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좀 친해지니까 이렇게 툭툭 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만지고 치고. 나는데 이렇게 만지고 치고 기절해서 하지 마 하고 했어. 한 번. 하지 마. 근데 이게 겁 없이 어때? 반신 될 뻔했지. 반신 될 뻔했지.
어때 부르짖다가 어머 진짜로 그러니까는 이제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애들 어려서부터 해서 형제가 없으니까 제가 또 형제가 없이하고 시댁이 미국이다 보고 여기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여럿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이런 술자리랑 여럿이 하는 거.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 지금은 완전히 입에 안 돼요. 근데 술을 만약에 마신다. 우리 애들이 한다면 나는 집이 좋겠어. 난 집에서 이렇게 대접하고 집에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우 맛있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예. 그때 기억나세요? 그 이제 수학 여행 버스처럼 사람들 나오셔서 북적북적하고 엄마가 네, 집에 이모 삼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는 엄마가 저한테 이런 걸 시켰던 것 같아요. 이모 삼촌들 다 모였을 때 엄마한테 엄마 100원만이라고 말하라고. 그러면 이모 삼촌들이 내가 줄게 했었거든. 네, 꼭 다 모였을 때 엄마 100원만이라고 말하라고. 바람잡이였네. 네, 그 기억이 나요. 삼촌들이 내가 줄게 하면서 서로 막 줬거든요. 수금치. 야 진짜 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진짜. 야 몰라. 어떠세요? 어차피 마실 거면 내 눈앞에서 아니면 집에서 마시라고 하면 그거는 수긍 그렇게 가세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문제의 본질이 또 아 그게 술이 잘못된 아니다. 또 본질에 장소가 따른 아니다. 거니까. 예. 술은 좋은 본질들이 거고요.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술의 그런 분위기나 맛을 모르고 평생을 살았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술 자체는 매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사고 치려고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란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A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B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럼 네가 사고를 안 치려면 집에서 먹으면 사고를 안 치겠지. 그래서 집에서 먹으라고 해요. 근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요. 이 남편분이 집에서 술을 마셔요. 안 나가요. 출근하고 집에 바로 퇴근해요.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근데 혼자 마시죠. 그런데 남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에서 술만 마셔요, 진짜. 부부가 같이 마시는 게 같이 아니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내는 매우 바빠요. 아이도 봐야 되고 가사 일도 해야 되고 아내도 맞벌이거든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남편은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이혼 사유가 돼서 지금 이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을 집에서 마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자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원효 씨는 진아 씨랑 워낙에 둘이서 보면은 잘 기울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도 좋긴 한데 편해서 밖에서 먹는 걸 좀 선호하죠. 왜냐면 집에서 먹고 나면 이제 와이프가 손이 크니까 이것도 하고 또 시키고 또 사람들 부르고 뭐 하다 보면은 재밌게 잘 놀고 그 뒤에 모든 걸 제가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밖에서 밖이 먹는 낫다. 내가 한번 초대를 받았는데 네. 너무 잘 먹었어요. 근데 새벽 3시인가에 그 단체톡에 딱 올라와요. 뭐냐면 태풍이를 산책을 그 시간에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설거지고 목을 다 하고 술 다 깨네. 새벽 3시에 태풍이를 산책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시쯤에 자리가 끝나면 네. 저는 새벽 4시에 잠이 듭니다. 와,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근데 집에서 저는 와도 제가 접대는 안 해요. 네. 요리 차려주지도 않고 우리 남편이 뭐 스테이크 구워주던 아니면 누가 사오든 상관없는데 치우지는 않는데요. 근데 집에서 마신다고 김원호 씨네처럼 빠이빠이가 되질 않아요. 집에서 실컷 다 먹은 다음에 역시 3차는 가야겠지? 그러고 나가버려요. 나가세요. 와.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에 들어오더라고요. 대단하다. 아니 우리 김동찬 씨는 지금 이렇게 다 같이 하려는 부부가 있는 반면 네. 관심 없어서 좀 섭섭했다고 배우자가 관심이? 일하러 가서 또 가는 경우도 안 오고 해외에 가서 또 방송 출장 갔는데도 안 와. 그런 적도 안 있고. 궁금하시대요? 뭐 별로 안 궁금한 게 아니고 나를 거의 잊고 사나 봐. 그게 안 궁금한 나 남편이 있었지. 맞아. 그게 안 궁금한 제가 집에 없으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술을 못 하잖아요. 네. 가장 후회될 때 우리 장인어른이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셔. 이제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점수를 따는 길은 같이 술 한잔 해야 되는데 내가 술을 못 하니까 그래 내가 지방을 많이 다니니까 막걸리를 대야겠다. 그래서 내가
속리산, 내장산, 제주도 막걸리 되게 맛있거든. 제주 매일 보냈어. 하여간 좋은 막걸리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그렇잖아. 좋아하는 게 계속 쌓이니까 우리가 뭘 좋아하면 쌓아놓으면 너무 좋잖아. 행복한 거야. 어느 날 장모님한테 전화 온 거야. 이보게 죽이려고 하나? 나는 좋은 뜻으로 보내려는데 자네 시합을 죽이려고 하냐? 술 좀 그만 보내. 아버님 마음은 내가 이렇게 사로잡았는데 장모님 마음이랑 또 멀어져. 그러니까 술을 먹어보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술 먹는 사람이면 알지. 막걸리라는 건 일주일 지나면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효소로 된 아, 막걸리. 뭐 해도 일주일 지나면 막걸리는 무조건 맛없어 못 먹어. 그러니까 안 먹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